조비 에비에이션 그 CEO의 최근 발언입니다. 아, 네. 그 eVTOL 항공기 인증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랑 협력해서 인증 일정이 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아, 내용인데요. 네.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이게 그냥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이게 UAM 산업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빨라지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정책 환경이나 또 조비의 기술적인 준비 상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전략적인 움직임들하고 다 맞물려서 봐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조비 CEO 조벤 베버트가 FAA는 물론이고 교통부 심지어 백악관과의 협력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증 단축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규제기관인 FAA잖아요. 그 절차가 정말 그렇게 뭐 유연하게 단축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FAA 인증이라는 게 워낙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니까요. 네. 근데 현재 조비가 진행 중인 게 FAA 팍 투리3, 그러니까 기존 소형 항공기에 적용되던 안전 기준을 eVTOL에 맞게 좀 조정하면서 형식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아, 기존 기준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틀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속도를 낼 여지도 있는 거죠. 원래 목표는 2026년 하반기 상업 운항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CEO 발언은 뭐냐면 시험 비행 최종 승인, 그러니까 TIA라고 하는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같은 아주 핵심적인 절차들이 정부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이요? 와, 그거 엄청난 시간인데요. 그렇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 그러면 2026년 상반기에도 상업 운항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축이죠. 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희망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파격적이네요. 3개월에서 6개월 단축이라니. 근데 이게 조비 혼자서 막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닐 텐데요.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UAM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길래 이런 속도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는요, 이 UAM을 그냥 뭐랄까 다음 세대 교통수단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잡는 문제잖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새로운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FAA는 이미 뭐 2022년부터 조비 같은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eVTOL에 맞는 인증 기준을 같이 만들어 왔고요. 아, 기존 재정부터 같이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부, DOT 같은 경우는 공항 연계라든지 아니면 도심에 있는 이착륙장, 버티포트 구축 계획 같은 걸 발표하면서 인프라 구축에도 이미 나섰죠. 인프라까지? 근데 여기서 백악관까지 언급된다는 건 이게 단순히 개별 부처의 노력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혹시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인프라 투자 법안 있잖아요. 네네. 거기나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같은 데 보면 전기항공 기술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거죠. 아, 법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미 공군이 주도하는 에질리티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에질리트 프라임이요? 네. 이게 뭐냐면 군에서 민간의 혁신적인 eVTOL 기술을 좀 빨리 도입하고 검증하려는 목적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조비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굉장한 혜택을 받죠. 어떤 혜택인데요? 실제 작전 환경에 준하는, 그러니까 아주 가혹한 조건에서 기체의 성륜이나 뭐 신뢰성 같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FAA랑 공유할 수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비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 데이터를 쌓고 그게 또 규제 통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군요. 정호덩이다.
그냥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실증 데이터니까 FAA 입장에서도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규제 통과를 간접적으로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확실히 정책 환경이 조비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도 결국 조비의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일 텐데요. 그렇죠. 기술적 성숙도, 저희가 보통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라고 부르는데 이 측면에서 보면 현재 조비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장 앞서 있다고요? 네. 이미 수천 번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애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정말 다양한 환경, 혹독한 조건에서의 비행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몇 번 날려봤다 이런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수준이라든지 배터리 열 관리 문제 아니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FAA가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안전 기준들인데 조비는 이걸 충족할 수 있다는 실증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거든요. 아,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나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FAA 입장에서도 뭔가 요구했을 때 조비가 네, 저희 이런 데이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놓을 수 있는 협력하기가 훨씬 수월한 파트너인 셈이죠. 기술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준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정책 환경도 따라주고 있고 뭐랄까 판이 잘 깔리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조비가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인수가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게 이 그림에 어떻게 들어맞는 건가요? 이 인수가 인증 가속화 이야기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인수는 정말 뭐랄까요,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느낌이랄까요? 활용 점정, 그 끝까지 중요한가요? 네, 왜냐하면 블레이드라는 회사가 이미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도심 항공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해 오던 회사거든요. 아, 이미 운영 경험이 있는 회사군요. 그렇죠. 그냥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노하우가 있는 회사인 거죠. 이 인수를 통해서 조비는 단순히 EVTO를 만드는 제작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실제 운항 노선, 그리고 뭐 예약 시스템, 고객 데이터, 또 도심 이착륙장 운영 노하우, 심지어 주요 공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런 것들을 단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비행기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FAA 인증만 딱 받으면 그 즉시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의 뭐 턴키 솔루션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턴키 솔루션이라 대단한데요. 그렇죠.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기체 개발하고 시험 비행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조비는 이미 시장에 진입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퍼즐까지 맞춘 셈이니까요. 아, 이 점이 바로 CEO가 우리 인증 3개월에서 6개월 당길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배경에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인증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기술, 정책,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까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조비 CEO의 발언은 단순히 그냥 희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첫째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 둘째로 미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블리드 인수를 통해서 실제 시장 진입 전략, 그러니까 운항 인프라까지 확보했다는 것.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정말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인증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된다면 어쩌면 2026 상반기에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도 있다.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세계 최초의 상용 eVTOL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조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비라는 한 기업의 성공, 이걸 넘어서서 UIM 산업 전체의 상용화 시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체의 시계가 빨라진다. 네, 기술, 정책, 그리고 시장 인프라까지 이 3박자가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조비의 이 인증 가속화는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최초의 상용 서비스 개시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그중에서 아직 우리가 오늘 충분히 다루지 않은 어쩌면 가장 큰 잠재적인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